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층이 재산 모으는 걸 돕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 도약 계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는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출시를 앞두고 가입 기준과 조건 등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청년 희망 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커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라떼는 없었는데 이런 탄식하면서 부러워하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혜택이 좋더라고요. 네, 이게 청년 도약 계좌는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을 저축하면요, 정부가 납입금의 6%가량을 보조를 해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입니다. 지난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청년 희망 적금보다 소득 조건을 대폭 낮췄는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가 한 30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청년 도약 계좌, 기존에 있던 다른 어떤 청년 금융 지원 프로그램보다 혜택이 더 좋아졌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요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청년이 적립할 수 있는 돈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더 많아서 만들 수 있는 목돈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이 적금은요, 만기가 5년이고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 적립식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넣고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좀 적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청년을 위한 금융 상품인 만큼 나이 조건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대상은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가 일단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 갔다 온 시간은 또 따로 쳐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 6년까지 여기에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만 40세까지도 이게 청년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나이 폭을 넓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청년 적금 상품보다 대상자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 개인의 소득 기준도 만족을 해야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최종 기준일까요? 일단 정부의 기여금 지급 비율이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비교적 고소득자까지 연간 총급여 7,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또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사람들은 총급여 6천만 원까지입니다. 임금이 6천에서 7,500만 원 사이인 사람이 가입하면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는 거죠. 이때 가구 소득도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2인 가구 622만 원, 3인 가구 798만 원, 4인 가구 972만 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 소득이 포함된 건 개인 소득만 볼 때 소위 금수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소득 청년일수록 더 정부 기여금이 커지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 4,800만 원을 받는 청년이라면 그 달에 적립한 돈의 3.7%를 정부가 보태주는 겁니다. 한도는 22,000원까지고요. 22,000원을 다 받으려면 그 달에 60만 원 정도는 적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은행 이자가 또 붙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장 금리가 높은 수준의 적금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요, 이게 이렇게 5년을 부어가지고 네. 최대 5천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선 가입 후에 처음 3년은 고정금리가 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당장 6월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크고요. 여기에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소득의 기준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난해 취업을 했으면은 아직 소득 구간을 확정하는 게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건데요. 개인이나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1년 과세 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만약 2022년에 첫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올해 7월이나 8월쯤에 이게 소득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그 이후에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임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소득세와 지방세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요. 이때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신고 대상 소득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5년간 꾸준히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뭐 실업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다닐 때도 많고 또 뭐 실업 상태가 된다거나 그럴 때 또 목돈이 필요해지면은 이렇게 만기가 긴 적금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따로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해외 이주라든지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 질병,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도 해지를 해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미 나와 있던 뭐 청년 희망 적금도 그렇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상품에 이미 가입한 청년들도 또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청년 내일 저축 계좌나요. 또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이런 상품 이용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희망 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고요.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이후에 그래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사망을 비롯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자신에게 이득인지 꼼꼼히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이런 금융정책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한쪽에서는 뭐 우리도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참 세대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지원 없이 청년층의 혜택을 몰아주는 게 이게 맞냐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는 최근 세대 간의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고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리셨나요? 오는 6월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미리 눈여겨보고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